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다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드디어 강재인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재인이 그동안 많이 억울한 입장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강재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말이죠. 강재인은 지금부터는 못할 게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벌써 모습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내가 뭘 했어? 나는 전부 다 다시 되찾을 거야. 처음부터 전부 내 것이었다고. 강재인은 지금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이 전부 황기찬에게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강재인은 자신도 모르게 서류에 이름을 적었던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전부 다 되돌려 놓을 거야. 아버지의 회사도, 그리고 내 아들도, 우리 집도. 강재인은 회사에 일단 나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는 회사의 직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역시 강재인이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많으니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회사의 직원들도 만나고 회사의 상황을 보려고 간 강재인. 이제는 강재인은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모든 것을 황기찬에게 줄 수는 없어. 황기찬이 나의 가족이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지금은 이제 가족도 아니잖아? 나의 재산도 나의 회사도 황기찬이 가질 수 없게 만들 거야. 황기찬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강재인의 아버지가 강재인에게 많은 것을 남겨놓았다는 것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드라마를 보아하니 강재인의 아버지는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미 황기찬에게 연인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야? 황기찬이 알고 보니 우리 재인이를 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 도대체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우리 재인이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당장 시작해야겠구만. 강재인의 아버지는 강재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강재인이 알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판단했겠죠. 강재인의 아버지는 회사의 대표라서 아마 책임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기찬이 회사도 힘들게 만들고 거기다가 강재인을 배신했다는 자료까지 전부 보게 되었으니 아마 강재인의 아버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래. 일단 황기찬에게 말하기 전에, 그리고 재인이한테 말하기 전에 미리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게 좋겠어. 황기찬, 이거 무슨 일을 만들지 모르겠군. 황기찬, 이거 보통이 아니야. 회사에서 그리고 집에서도 완전히 나가게 만들어야 해. 지금 이렇게 황기찬을 회사에 두면 전부 다 황기찬에게 넘어가게 될 거야. 이걸 일단 재인이가 알기 전에 재인이를 대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결국 강재인의 아버지는 황기찬의 악행을 다 알아보고 황기찬이 회사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 거네요. 그리고는 황기찬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정말 회사의 대표라서 그런지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재인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강재인에게 직접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세상에 강재인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해줄 인물이 따로 있죠. 바로 도유경의 아버지인데요. 도유경의 아버지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도유경은 강재인의 친구라면서 어쩌면 이럴까요? 도유경의 입장도 이해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강재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게 되는지 옆에서 보면서도 그러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도유경의 아버지가 지금 강재인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재인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남겨둔 게 있단다. 지금 이 서류를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렴. 회사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재인이 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회사로 지금부터 나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황기찬이 절대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거야. 결국 도유경의 아버지는 강재인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네요. 혼자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 있는 강재인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요. 그래도 그런 강재인을 옆에서 도와주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강재인은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조만간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회사의 대표가 황기찬이 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겠지요. 지금부터는 회사가 전부 황기찬에게 넘어가게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강재인의 재산도 전부 황기찬에게서 찾아와야죠. 아마 강재인은 조만간 황기찬이 가지고 간 재산을 전부 되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재인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황기찬이 말했지만 강재인이 제정신이었다는 서류를 확인하게 되면서 황기찬의 악행으로 강재인이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적었던 그 모든 서류는 없던 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시원한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지난주 방송에서는 김도윤이 강재인을 힘들게 데리고 나왔지만 보아하니 강재인은 처음에 김도윤을 의심하더라고요. 김도윤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강재인을 진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김도윤은 황기찬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김도윤 역시 이제는 강세리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김도윤은 황기찬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강재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일단 김도윤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강재인은 회사부터 찾아갔네요. 강재인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황기찬부터 찾아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네요. 그리고 하나둘 고모도 만나고 도유경도 만났는데요. 도유경은 그래도 친구라면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 보아하니 뻔뻔한 역할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구라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도유경은 강세리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슨 악행을 만들었는지도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더라고요. 답답하게도 강재인 혼자 해결을 하도록 그냥 두네요. 도유경은 지금 한 집안에서 강세리의 아들까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니. 어떻게 친구라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강세리가 진짜 황기찬의 연인이라는 것을 말했다면, 그랬다면 최자영이 그런 악행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최자영 때문에 김도윤의 동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최자영이 의심을 많이 했었고 강세리 대신 김도윤의 동생이 죽게 된 거라고 봐야죠. 도유경이 중간에서 제대로 행동을 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편 황기찬은 결국 강재인을 찾아왔는데요. 황기찬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재인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답답해하는 입장이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강재인의 고모입니다. 강재인의 고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라면서 이럴 수 있을까요? 고모는 옆에서 황기찬의 말만 들어주고 있는데요. 황기찬이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믿는 걸까요? 황기찬이 똑똑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고모는 옆에서 오히려 황기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모는 황기찬이 하는 말만 믿고 있고요. 황기찬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강재인은 답답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다시 확인을 했죠. 자신이 제정신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겠다고 서류를 받아왔지만 고모가 보여준 서류는 결과가 다르게 되어 있었네요. 그럴 거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모가 보여준 서류에는 아직도 강재인이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강재인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황기찬이 다시 만든 결과였고요. 황기찬이 찾아가서 건물을 주겠다고 말한 거였죠. 이렇게 강재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황기찬을 보면서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기찬처럼 뻔뻔한 악역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황기찬의 악행으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재인하고 이미 헤어졌다는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강재인은 그 서류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강재인은 서류에 이름을 적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한 게 바로 황기찬입니다. 황기찬도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고모도 도유경도 이제는 못 보겠네요. 도유경을 바로 찾아간 강재인은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은 거냐고. 친구라면서 왜 한 집에서 그렇게 황기찬과 강세리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둘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결국 도유경은 대답하네요. 각자 자신이 감당을 해야 한다면서요. 친구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고모나 도유경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고모 역시 지금 황기찬의 옆에서 황기찬만 바라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황기찬이 고모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모가 회사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황기찬이 도와주고 있으니 고모는 이제 강재인이 아니라 황기찬을 선택한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황기찬 같은 악역의 옆에서 고모는 뻔뻔하게도 결혼식까지 가는 모습인데요. 강재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 강세리하고 황기찬이 결혼한다는데 찾아가고 있네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오빠 친자식인데 그래도 가족인데 고모는 강재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황기찬이 이제 회사의 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누구 하나 착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네요. 강재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건지. 거기다가 지금 강재인과 김도윤이 연인이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김도윤은 복수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건데 말이죠. 이제 최자영이 나오게 되면서 복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자신이 아니라 황기찬이 김도윤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는 자료를 찾아야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네요. 여왕의 집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 모닝의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드라마 모닝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